예, 금요일에 2부는 월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스페셜 월간입니다. 재보선 후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야인으로 있는데도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가 않습니다. 유사히 정치권 현안 이분과 함께 월간에서 짚어보죠. 어제 오후에 광화문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한두 달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재보선 끝나면은 딱 내려놓고 떠나겠다. 근데 정말로 딱 내려놓고 떠나시더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뭐 이제 매일같이 당에 출근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머리가 맑고 별로 생각 없이 사니까 얼굴이 좋아지네. 아, 생각 없이 사세요? 스트레스 없이? 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시군요. 아니, 저 국민의힘 지금 돌아가는 요 선거판은 그래도 좀 유심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의힘은 지금 뭐 너무나 대표 출마자가 1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은 소위 신진들이 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대 오고 과거의 세대 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관심 끄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네. 근데 10명씩이나 나온 거는 별로 안 좋게 보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제해야 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예. 과거에 뭐 참 국회의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출마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소위 당을 이끌어 가지고서 당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어떤 복원이 돼서 나오는 건지 착 개인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내가 확실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랄건데 우리가 과거에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로 당을 한번 맡겨보자 하는 그런 아랑의 자세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마치 신구 대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역동성은 보이는 것 같지만 네. 그게 별로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 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당대표고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대표라면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내가 지적도. 보기에 그건 그 당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고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면은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 캠프 위주로다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초선그룹, 저 청년그룹, 신진그룹이 이번에 돼야 된다라고 뭐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 꼭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신진그룹이 내가 보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난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일단은 당대표가 돼야 네. 돼야 말인 건데 지금 7대3 당원 투표 또 일반 투표 7대3 구도에서 과연 이 초선 청년 그룹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 책임 당원 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당심과 민심이 별 크게 차이가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럼 지금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뭐 1위, 2위 하고 있고 김웅 의원도 뭐 3위, 4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두 사람이 다 끝까지 가면은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거니까 두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은 본선에 가서 서로 합쳐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컷오프 통과하고 그러고 나면 단일화. 컷오프 통과할까요? 내가 보기에 통과는 할 거라고 봐요. 두 사람 다요? 어허. 아니 너무 지금 좀 너무 자신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민주당이 저와 같이 대패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김웅이든 이준석이든 사고 한번 크게 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예.
노동당의 토니 브레어의 출연이나 네. 보수당의 카메룬의 출연이나 다 그 사람들이 30대에 출연한 사람들이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준석, 김웅 둘 중에는 누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들끼리 서로 좀 타협을 잘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 사람은 지지도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준석 최고. 한 사람은 의원이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김웅 때문에 의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는 둘이서 판단할 거라고 난 봐. 아하. 김웅 의원을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는 뭐 여기 뭐 저 당 대표 출마한다고 한번 찾아와서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뭐 사람은 내가 보기에 뭐 성실하고 그만한 정도면은 뭐 당 대표는 대표로 손색이 없다고 봐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보다도 더 오래 지켜봐 오셨을 텐데. 내가 이제 이준석 지금 저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경우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내가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예, 예. 그때 나이가 뭐 26인가 7살밖에 안 먹었을 텐데. 젊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정치적인 체험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제가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내가 당대표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 아니 뭐 나를 뭐 그런 얘기하는 건 고마운 소리인데 나는 다시는 내가 정당으로 그렇게 복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안 돌아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당에도 몸 안 담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느 정당이고 다시는 이제 개입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당이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정당 형태는 아닌 어떤 결사체, 플랫폼 이런 형태는 가능하고요. 조언을 해주시는 정도? 그건 뭐 그것도 별로 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내가 어느 사람에 대한 본질적으로는 신뢰가 그동안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낭중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됐으면은 내가 실망하지는 않지만 별로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예. 근데 그런 짓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러니. 그렇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도와주시는 정도는 글쎄요, 합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높고 또 지난번에 저랑 말씀하실 때 열심히 이것저것 배우면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예.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 얘기한 얘기는 아니라고. 아하. 그때 두어 달 전에 그러셨어요. 한 5월 정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판에 나서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다.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셨는데 지금 5월 중순 됐는데 아직 안 나섭니다. 글쎄 내가 보기에는 뭐 본인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참 확고한 결심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직 정치하겠다는 결심도 뭐 정치는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한번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주겠다 그러셨는데 아직 뭐 만나자는 연락은 없습니다. 아니 뭐 내가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벌써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네,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선거 끝나고 한 3일인가 후니까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 내가 전화 연결이 안 될까 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몇 분 후에 전화가 올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람이 먼저 와서 전화가 올 테니 받아라라고까지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 하고 그랬었는데 예.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윤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언론인들이 말이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전화를 뭐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께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가 뭐 윤석열이한테 삐져가지고서 뭐 어쩌다 나는 그래서 나가서 우리나라 이 언론인들이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네. 한심하다고 생각.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그러셨군요. 거죠. 하하. 4월 10일이면 한참 전이네요. 한참 전에 그렇지. 이미 전화 왔었고 만나자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워낙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 시기는 조금 더 보십시다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왔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무슨 국민의힘의 대표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슨 단일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또 언론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 내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안철수한테 당을 바치라는 식으로 그것까지 쓴 사람도 있어.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언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를 판단해서 그런 글을 쓰는지 내가 잘 납득이 가지 않네. 이번에도 역시 너무도 엉뚱하게 짚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 기회에 지금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예, 더 이상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세요. 언제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지금 두 분은 보고 계세요? 그건 내가 정할 사항이 아니지. 나는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려면은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냐. 네. 내가 무슨 특별한 뭐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뭐를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내가 무슨 누구를 기다리고 난 그럴 입장이지 않고 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가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나하고 절친한 몇 사람이에는 내 스스로가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 충고를 해주는 시골의 노인들이 있어요. 뭐라고? 당신 나라를 위해서 자세를 그렇게 갖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전화를 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좀 윤 총장한테 전화 먼저 해라.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기다리겠다 그 말씀. 만나는 주겠다. 이제 여전히 그 말씀이세요. 그 윤 총장 이제 5월 이렇게 해서 뭐 훌딱훌딱 지나갈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별의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니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타이밍.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아데나워나 불란스의 드골이나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그 순간이 아직 가진 않았다. 잘 잡아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대비 방식은 제3지대가 돼야 될까요?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방식이 돼야 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주자들이 다 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첫째로 뭐를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자체가 참 변신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당을 일단 추스려야지. 무슨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당으로서는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대표 출마한 사람들을 보고 같으면은 내가 누구를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의 이미지가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 안의 주자들이 먼저 힘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이실까요? 아니 당 안의 주자. 그러면 당 안에서도 당한 주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좀 내 개인적으로 야 이게 당의 꼴이 이게 뭐냐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네 사람이
전부가 다 단일 후보가 아니면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죠. 자신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위원장님은 우린 단일 후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자 윤석열 총장 따로 보죠.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털을 잡아서 뭐 당이든 뭐든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좀 붙어야 힘을 얻게 되는데 얼마나 붙을 것 같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붙고 안 붙고는 대선에 별로 지장이 없으려고. 그렇습니까? 네. 요즘 뭐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교섭단체 만들 만큼은 붙어야지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상관없어요. 아니 이게 사람들 얘기가 교섭단체 할 정도로 붙어야만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지 정부의 보조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꼭 반드시 그게 소위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 정도의 개인 지지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면 뭐 의원이 붙고 안 붙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요. 그건 의원이 붙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붙는 거지 그게 무슨 일부러 가서 붙인다고 붙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죠. 자연적으로 붙는 거죠. 자연적으로 얼마나 붙겠습니까? 교섭단체 될 만큼 20명은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는 등장하겠다. 여야를 떠나서. 예.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따라 붙게 돼 있다. 교섭단체 만들 만큼. 당 전체가 따라올 수도 있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네.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현재 감사원장의 직책에 있고 현직이죠. 본인이 그런 활동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자꾸 정당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한다는 건 난 실례라고 생각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활동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본인이 뭐 그런 의사표시를 해본 적도 없고 없죠. 예.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분은 그럼 논외로 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주목을 하고 계시다. 아니 왜냐면은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자기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좀 그리고 연락도 주고 받으세요?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사람이 괜히 그런 짓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꽤 오래 탄탄히 한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 외에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괜찮다라는 느낌을. 그 사람이 첫째로 이 경제에 대한 그래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비교적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스토리가 흑수저죠, 흑수저.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웬만하면은 공직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오퍼를 하면은 다 그 따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처음에 부총리 그만두고 어느 특정 이 포지션을 오퍼를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하고 또 뭐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애를 쓴 모양인데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고 또 이번에 뭐 총리 인선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오퍼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이번에도요? 그것도 거절을 보면 그 사람이 특정한 자기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도 한번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한번 매니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봐요. 권력 의지가 있다.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되든 안 되든. 아하. 근데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를 지향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곧 뭐 자기 소위 국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갈까라는 책을 하나 지금 곧 발표를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것이 나오면은 예.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의사 표시를 갖다가 분명히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료 출신이 대선 나와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반기문 출신 사람이라는 건 별로 준비를 안 하고서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아, 반기문 사무총장은? 네, 그렇지. 그래 내가 보기에 이 김동연이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난 봐. 꽤 오래 했다고 네. 보시는군요. 아, 그 상황이랑 다르다. 그럼 김동연 부총리가 대선에 나간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면 어디로 나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야를 떠나서 독자적인 행보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불란세 마크롱이 시도했던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광재 의원, 민주당의 이제 대선 주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하고 내가 교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뭐 신의를 중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마크론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올란드 대통령 밑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마크론의 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불란서를 위해서 오직까지 봉사할 사람이지 내가 어느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신이라는 게 나라에 대한 신의가 중요한 거지 무슨 어느 개인적인 신이 아니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한번 시켜줬다고 그걸 지키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거지. 국민에 대한 신이 나라에 대한 신이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그러면은 저 민주당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 그쪽으로 가거나 그쪽은 이미 대통령 나올 사람이 많잖아요. 많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민주당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감이 3명이나 거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빅3.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김동연 부총리를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내가 해봤다고. 그렇게 되면 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국민의힘이 그럼 어려워지겠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내가 없는 것 같이 보여. 하하.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김동연 부총리가 거기 가진 않을 거다. 그럼 국민의힘도 안 갈 거라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꼭 국민의힘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윤석열, 김동연 이제 두 사람이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던 정치인들 두 사람이 지금 뚝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정당에 소속이 되지 않는 두 사람이 외부에서 하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한 텐트에 모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보기에 한 텐트에 모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요? 별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동연, 윤석열 둘 중에 누가 낫습니까?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민주당 이야기 빅3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제 빅3라고 하고 또 그 외에도 이광재 의원, 뭐 박용진 의원 이런 후보들이 나온 상황에서 경선 연기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연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빅3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차니까 새로운 사람이 대두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읽으세요? 그쪽에서는 이제 친문 쪽인데 그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안 좋고. 네, 그건 핑계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을 더 벌어봐야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판이 뒤집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죠? 이 지지율이? 시간 조금만 2달이라도 벌면은 어떤 또 다크호스가. 지금 사실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표의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소위 경력이 있다는 사람하고 신인과의 대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보여야지 일반 국민이 보기에 긴장감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아하. 지금 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아, 신선한 느낌은 안 준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연기에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사람은 내가 뭐 늘 얘기하는 대로 아주 변신이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변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을 했다고 봐요. 자기가 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예시로 내건 기본소득을 갖다 가지고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보는데 그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국민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은 탁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하셨는데 근데 친문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그게 관건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뭐 친문의 마음을 얻고 못 얻고는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당내 경선을 친문도 결국은 일반 국민의 소위 민심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전략적으로 네. 대선을 앞두고.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해찬 대표가 안 그래도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에 얼굴을 비췄더라고요. 함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도 이재명 지사를 뭐 낙점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해창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지지 쪽으로 뭐 마음을 굳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더더욱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고점에 올랐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보면은 이번에 소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 사실은 이 송영길 대표가 비문 아니에요. 예. 그래도 송영길 씨가 당선이 된 대표가 된 걸 볼 것 같으면은 역시 뭐 이재명 지금 지사의 경우에도 경선에서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오늘 현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